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5시. 세상은 고요하고 어둠이 여전히 들판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대의 소리가 평온을 깨뜨립니다. 수탈기 우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태양이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수탈기 태양을 맞이하며 그 울음소리가 빛의 도래에 대한 반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훨씬 더 매혹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탈근 해가 뜨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수탈기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해가 뜨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수탈기 믿는 바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듣는 것은 친절한 알람 시계가 아니라 전쟁의 함성이자 권력의 선언이며 당신의 휴대폰을 무색하게 할 만큼 정밀한 생물학적 공학의 전개입니다. 수탈근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 있어도 어떻게 새벽이 올 것을 알까요? 왜 특정 수탈기 다른 수탉보다 먼저 우는 것을 금지하는 계급 구조가 존재할까요? 준비하십시오. 이것을 알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닭장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작합시다. 소리기계, 공기를 천둥으로 바꾸는 기관. 수탉의 울음소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수탉의 가슴 내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인간은 목에 위치하여 공기를 진동시키는 기관인 후두를 사용하여 말합니다. 하지만 수탉과 조류 일반은 훨씬 더 정교한 비밀 무기인 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관은 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아래쪽인 기관의 기부, 즉 기관지가 폐로 나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 전략적 위치 덕분에 수탉은 내뱉는 공기의 거의 대부분을 소리를 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잃는 반면 수탉은 자신의 몸을 매우 효율적인 천연 스피커로 바꿉니다. 결과는 엄청납니다. 수탉의 울음소리는 140데시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그것은 근거리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나 테스트 중인 제트 엔진의 소음과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이것은 들판과 숲을 가로질러 수 킬로미터를 이동하고 새벽 안개를 뚫고 근처의 어떤 라이벌의 귀에도 도달하도록 설계된 소리입니다. 하지만 단지 부피만이 아닙니다. 명관은 동시에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할 수 있는 독립적인 근육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탉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여러 음조가 겹쳐진 복잡한 혼합물이며 당신이 수천 개 중에서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칠고 침투력 있는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정밀한 생물학적 악기입니다. 내부 시계의 비밀, 서카디언 리듬과 완벽한 예측. 이제 $1,000,000짜리 질문이 나옵니다. 수탉은 어떻게 새벽 직전에 울어야 한다는 것을 알까요? 수세기 동안 그것은 빛에 대한 반응이며 첫 번째 햇살이 울음소리를 활성화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탉은 해가 뜨기 전 아직 사방이 어두울 때 웁니다. 무언가 맞지 않았습니다. 답은 우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생명체가 가진 내부 생물학적 시계인 서카디언 리듬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면, 천, 호르몬 및 신진대사와 같은 기능을 조절하는 약 24시간의 주기입니다. 수탉의 경우 이 시계는 새벽을 예측하는 데 특히 예민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매혹적인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한 무리의 수탉들을 시간을 알려주는 빛의 주기 없이 몇 주 동안 완전한 어둠의 상태에 두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탉들은 매일 아침 해가 떴어야 할 시간 직전에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들의 내부 시계는 빛을 보지 않고도 언제 때가 왔는지 알 수 있을 만큼 매우 정확했습니다. 이것은 수탉의 울음소리가 반응이 아니라 예측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몸은 호르몬 신호를 생성하여 알려줍니다. 하루가 곧 시작될 것이니 울 준비를 하라고 말입니다. 마치 수백만 년의 진화에 의해 밤의 정적을 가장 먼저 깨뜨리도록 프로그래밍된 내장형 생물학적 알람 시계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자존심의 전쟁, 왜 울음소리는 전쟁 선포인가? 하지만 수탉은 단지 때가 되어서만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웁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조류의 세계에서 침묵은 약함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새벽은 권력을 증명하기 가장 비판적인 순간입니다. 수탉이 새벽에 울 때 그것은 주변의 모든 수컷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나는 밤을 견뎌냈다.
이 영토는 여전히 나의 것이다. 나의 힘은 온전하다. 누구든 운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오라. 하지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영토 주권의 선언이며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내가 여기 있다는 표시입니다. 매일 아침 모든 전사들이 광장에 나와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마을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 빠졌다면 다른 이들은 그가 죽었거나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 더 약하게 소리친다면 다른 이들은 그가 약해졌다는 것을 압니다. 수탉도 똑같이 합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힘의 과시입니다. 강력하고 길고 복잡한 울음소리는 영양 상태가 좋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건강한 수컷임을 나타냅니다. 약하거나 끊기는 울음소리는 공격받아 마땅하다는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시골 지역에서 주의를 기울여 보면 울음소리가 무작위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한 수탉이 시작하면 다른 수탉들이 응답합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다시 그려지는 보이지 않는 경계의 음향 지도이며 조류 개체군 사이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통신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이 통신 시스템 내에는 황금률, 즉 깨질 경우 피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모든 수탉이 원할 때 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누가 침묵을 가장 먼저 깰 것인지를 결정하는 엄격한 사회적 계층, 즉 쪼는 순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리더에게 감히 도전하는 부하들은 잔혹한 결과에 직면합니다. 이제 그 계층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병아리들이 마치 음악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노래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탉이 수천 년 동안 단순한 가축 이상의 인류의 시계 역할을 해왔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쪼는 순서. 왜 알파 수컷이 먼저 우는가? 쪼는 순서. 왜 알파 수컷이 먼저 우는가? 수탉 무리 내에는 과학자들이 쪼는 순서라고 부르는 극도로 경직된 사회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입니다. 더 지배적인 수탉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약한 수탉을 쪼고, 약한 수탉은 끊임없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입니다. 이 계층 구조는 누가 먼저 먹을지 또는 누가 암탉에게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결정합니다. 바로 세상을 깨울 권리를 누가 갖느냐입니다. 상세한 행동학 연구에 따르면 무리의 최고 리더인 알파 수컷이 항상 새벽에 침묵을 깨는 책임을 맡습니다. 그가 먼저 웁니다. 그의 부하들은 그가 초기 콘서트를 마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비로소 코러스에 자신의 목소리를 합칩니다. 만약 낮은 서열의 수탉이 감히 리더보다 먼저 울려 한다면 그것은 반역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탉의 세계에서 도전은 불의와 며느리 발톱으로 해결되며 피와 바닥에 흩어진 깃털, 극단적인 경우에는 도전자의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싸움으로 번집니다. 이러한 사회적 규율은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명확한 진화적 기능을 가집니다. 즉, 끊임없는 갈등을 피하게 해줍니다. 매일 아침 모든 수탉이 누가 먼저 울 것인지를 두고 싸운다면 무리는 내분으로 피를 흘릴 것이고 먹이를 찾거나 포식자를 감시할 에너지가 없을 것입니다. 계층은 질서를 강요하며 집단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팽팽하지만 기능적인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매혹적인 점은 이 계층 구조가 소리를 통해 확립되고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수탉은 자신의 리더의 울음소리와 라이벌의 울음소리를 인식합니다. 그들은 목소리만으로 누가 누구인지 압니다. 마치 매일 아침 첫 번째 끼끼리끼 소리를 들으며 다른 모든 수탉들이 모든 게 정상이야, 대장이 여전히 저기 있군, 우린 우리 할 일을 하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래학교, 어린 닭들이 수탉이 되는 법을 배우는 과정. 병아리는 노래하는 법을 알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부리를 열자마자 완벽한 끼끼리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울음소리는 학습되는 기술이며 연습과 무엇보다 조류의 사춘기 도래와 함께 완성되는 예술입니다. 생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되면 어린 수탉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치솟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은 순진한 변가리를 성숙하고 투쟁적인 수탉으로 변화시키는 신체적 및 행동적 변화의 책임자입니다.
벼슬이 커지고 붉어지며 꼬리 깃털이 자라고 행동은 더 공격적이고 영토 중심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첫 시도들은 한심하고 음이 맞지 않으며 짧습니다. 언젠가 갖게 될 강력한 울음소리보다는 후두염에 걸린 수탈개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변성기가 와서 고음을 조절하지 못하는 청소년과 같습니다. 어린 수탉들은 명관의 근육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힘과 지속 시간을 얻으며 자신의 악기를 조율하며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안정되고 몸이 성숙해짐에 따라 울음소리는 더 깊고 길며 더 권위 있게 변합니다. 호르몬은 울음소리의 빈도뿐만 아니라 새의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수탉은 훨씬 더 끈질기고 시끄러울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암탉의 주의를 끌고 라이벌들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합니다. 이것은 선순환입니다. 더 많은 테스토스테론은 더 나은 울음소리를, 더 나은 울음소리는 더 많은 암컷과 더 많은 존중을, 더 많은 성공은 더 많은 테스토스테론을 부릅니다. 그렇게 리더들이 만들어집니다. 낮의 파수꾼, 수탉이 하루 종일 감시할 때 새벽의 울음소리가 가장 유명하지만 시골에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탉이 남은 하루 동안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그리고 각 울음소리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낮 시간의 울음소리는 보통 즉각적인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빛의 강도 변화, 엔진 소음, 낯선 이의 등장, 어두운 구름의 지나감, 심지어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개 등이 그 예입니다. 평소와 다른 어떤 것이든 수탉의 본능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울음소리는 공동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수탉이 주의해, 무언가 움직인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안심해, 모든 게 통제해 있지만 내가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암탉들은 파수꾼이 경계하고 있음을 신뢰하며 곤충을 찾거나 변가리를 돌보는 데 집중합니다. 수탉은 상시 감시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흙더미, 울타리, 돌 위 같은 높은 위치에서 위험을 찾아 지평선을 살핍니다. 그의 강력한 목소리는 그룹의 안전을 조정하고 위협을 알리며 무리의 응집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오의 울음소리는 시간에 대한 것보다 즉각적인 주변 환경에 대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생존 도구입니다. 인류의 시계, 수탉이 우리의 시간을 표시한 방법. 알람 시계가 존재하기 전, 손목 시계가 있기 전, 심지어 정밀한 스톱워치조차 없었던 수천 년 동안 수탉은 인류의 시계였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조직하기 위해 수탉의 울음소리에 의지했습니다. 모든 대륙의 농촌 문화에서 하루는 시간 단위가 아니라 수탉의 울음소리로 나뉘었습니다. 새벽 전 첫 번째 울음소리는 일어나서 들판으로 나갈 도구를 준비하는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첫 빛과 함께 들리는 두 번째 울음소리는 노동을 시작할 시간임을 나타냈습니다. 전고를 위한, 오후를 위한, 해질녘을 위한 울음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의 각 순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음향 신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인간과 수탉 사이에 깊은 문화적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수탉은 세상의 종말인 라그나로크의 시작을 알리는 파수꾼이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그의 울음소리는 부활 및 성 베드로의 회개와 연관되었습니다. 많은 히스패닉 문화에서 수탉은 용기, 자부심, 정체성, 그 자체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단지 농장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지키는 자였으며 태양을 불러내고 밤의 위험을 흩뜨리는 힘을 가진 거의 신비로운 생명체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사자가 수탉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는데 그의 울음소리가 짐승들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널리 퍼진 믿음이었고 비록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 동물이 인간의 상상력 속에서 차지했던 특별한 위치를 드러냅니다. 정글의 메아리, 결코 떠나지 않은 야생의 조상. 이 행동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모든 집닭의 야생 조상인 갈루스, 즉 적색야게가 사는 열대 우림인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무성한 잎사귀 때문에 가시성이 거의 제로인 그 울창한 정글에서 소리는 그룹과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새들은 덤불 사이로 서로를 볼 수 없지만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울음소리를 개발하는 것은 거대한 진화적 이점이었습니다. 또한 적절한 순간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정글에서 새벽은 많은 포식자들의 활동이 가장 적은 시기입니다. 야행성 짐승들은 물러가고 주행성 짐승들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위협을 끌어들이지 않고 소음을 낼 수 있는 완벽한 안전의 창입니다. 일찍 울음으로써 수탉은 낮에 떠들썩함, 곤충, 다른 새들, 바람이 정글을 뚫고 지나가기 불가능한 음향적 혼돈으로 만들기 전에 자신의 목소리 도달 범위를 최대화합니다. 오늘날 당신이 현대식 농장에서 듣는 것은 수백만 년 동안 작동해온 생존 전략의 메아리입니다. 집수탉들은 그 유산을 온전히 유지해왔습니다. 비록 닭장에 살고 먹이가 보장되며 자신을 노리는 포식자가 없더라도 그들의 내부 시계는 여전히 울어야 할 시간을 표시합니다. 그들의 유전자는 여전히 야생의 정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새벽의 정적을 깨는 그 끼끼리끼 소리를 듣게 되면 단지 잠에서 깬 것에 대해 저주만 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숨겨진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공기를 천둥으로 바꾸는 완벽한 기관인 명관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스위스 시계도 부러워할 정밀함으로 새벽을 예측하도록 진화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내부 시계를 생각하십시오. 사회적 계층 첫 번째가 될 권리를 주장하는 알파 수컷, 침묵 속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부하들을 생각하십시오. 테스토스테론과 본능에 이끌려 첫 울음소리를 연습하는 어린 수탉들을 생각하십시오. 무리를 보호하며 하루 종일 감시하는 파수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그 소리에 의지해 삶을 조직하고 언제 일하고 언제 쉬고 언제 기도할지 알았던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십시오. 수탉은 동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진화의 동반자였고 시간의 표시자였으며 문화적 상징이었습니다. 수탉의 울음소리는 자연의 변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 호르몬 화학, 사회적 계층 및 야생의 유산이 수렴되는 복잡한 교향곡입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의 진화, 완벽한 적응, 그리고 오늘날 닭장에서, 농장에서 수탉이 자신의 영토를 주장할 준비가 된 세상 어느 구석에서나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생존 전략의 결과입니다.